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 권력형 범죄 근거 없다. 6월 30일 나온 최종심 판결입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그냥 가면 장관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드리고 싶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을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로 몰아 2년여에 걸쳐 집요하게 유린하고 없는 죄까지 조작해 끝까지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공작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고등학생 표창장이 전부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검사 100여 명을 동원해 2년이 넘게 수사하고 기소해 유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나요? 돌아보면 윤석열과 그의 졸개들이 벌인 이 황당무계한 정치 수사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검찰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로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법무부 장관 일가족을 그토록 괴롭혀온 것이라는 사실만 남게 됐습니다. 이런 자가 단지 정권에 맞섰다는 이유로 차기 대선 후보로 튀어나와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데요. 윤석열 씨,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모이는 구치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 중 첫 확정 판결인데요. 다만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혐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범죄와 조 전 장관 부부는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난 셈인데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무고하다는 거죠.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1심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 14억만 출자하면서 100억 원을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였는데요. 2심은 조 씨 단독으로 변경 보고한 것으로 보고 조 씨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 2심 모두 코링크 PE를 실질 운영한 조 씨가 정 교수에게 받은 10억 원은 투자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정리했는데요. 10억 원은 투자금이며 정 교수가 코링크 PE 소유에 관여한 증거라는 검찰의 논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에게 10억 원을 보존해주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대가로 1억 5,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사 돈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다루면서 10억 원 중 일부를 투자금으로 인정했으나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사모펀드에 얽힌 조 씨의 혐의가 친척인 조국 전 장관 지위를 이용한 권력 유착형 비리라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피고인이 권력자의 힘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2심 역시 조 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다만 조 씨가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 교수의 부탁으로 정 교수의 동생의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이 같은 오촌 조카 조 씨의 확정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모든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김경률은요? 진중권은요? 권경희는요? 서민은요? 강양구는요? 입에 담지 못할 조롱과 폄훼로
한 가족의 인격 살인을 저지른 이들이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요? 이제부터 여태까지 당신들이 한 행태에 대한 응징이 시작될 겁니다. 다박다박,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아주 정성껏 말이죠. 처가와 그런 악연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진영하고 손을 잡고 어떤 정치 진영에 또 악용이 돼 가지고 대선에 도전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거의 동일하고 공정한 그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사법 공무원이나 준사법기관의 그 공무원들을 뭐 이 정권도 선거 앞두고 바로 옷 뺏겨가지고 판사, 검사들을 막 출마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치 세력이면 틀림없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그 합당한 방법도 다 찾아볼 것이고. 윤석열 전 청장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1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딸 김건희 씨, 개명 전 이름이 김명신이죠. 여튼 김 씨가 라마다 조회장 소개로 2년간 교제한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 씨의 진술서에 등장하는 라마다 조회장은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윤 전 청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삼부토건 조 전 회장 사이에 친분 관계가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된 셈입니다. 지난 6월 29일 유튜브 언론 열린공감TV는 최 씨가 2011년 5월 서울 동부지검에서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와 맞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했던 피의자 신분조서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해당 조서에서 최 씨는 김명신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이다.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 즉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했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 씨의 이 같은 진술은 윤 전 청장이 2009년 무렵부터 조 전 회장 소개로 김건희 씨를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윤 전 청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삼부토건 조 전 회장의 소개로 만난 사실이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된 셈인데요. 당시 최 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던 정대택 씨는 최은순이 사위가 될 사람을 대중 중수 2과장을 하는 윤 검사라고 했는데도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는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현재까지 2012년 결혼하기 전 장모와 처와 관련된 일은 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 전 청장 부인 김건희 씨와 2009년부터 교제해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 전 청장의 경우 앞으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처가와 관련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역할 또한 검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회장 소개로 윤 전 청장을 만나 교제를 하던 시기에 김건희 씨는 모해 위증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이었는데요. 특히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으로 검찰 조직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던 윤 전 청장이 혼인신고도 없이 김건희가 소유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동거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대택 씨는 2008년 최은순 씨 모녀가 친척 명의로 윤 전 청장의 특수부 선배인 양모 검사 가족에게 8,800달러를 보낸 외환 송금증을 확보해 고발했으나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두 모녀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또 윤 전 청장이 결혼하기 한 달 전인 2012년 2월 13일 수취인을 윤석열로 기재해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등기 우편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다며 우편 추적 조회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청장이 결혼할 생각도 없이 피의자인 김건희와 호화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다면 도덕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정 씨는 2012년 3월 2일 대검과 법무부에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동거를 하고 있다며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윤 전 청장은 열흘 뒤인 3월 12일 김건희 씨와 대검청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윤 전 청장이 결혼한 후에도 대검의 감찰 조사는 2012년 5월까지 계속됐고 정 씨가 재차 진정서를 접수한 끝에 2013년 12월 18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당시 윤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와 관련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징계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시기로 예측해 볼 때 정직 1개월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와 동거를 하는 등의 이유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유가 아닐까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된 정의로운 검사도 아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징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2017년 2월 대정부 질문에서 윤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당시 황 권한 대행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후 박영수 특검에서 맹활약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검사는 지금 말씀한 사안으로 좌천된 게 아니라며 윤 검사는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어 징계를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검사였는지 잘 보여주는 한 사례인데요. 그는 정의로운 검사도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도 아닌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그냥 그렇고 그런 검사였던 거죠. 그게 자신의 일생일대의 실수가 됐다는 사실을 아직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전방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 떠도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긴 마련이긴 한데요. 이 대응은 언젠가는 나올 레퍼토리라고 보고 선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정무적으로 타이밍이나 형식이나 매체나 또는 그 발언 수위나 다 중요한데 저로서 납득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이 시점에 당사자가 신생매체거든요. 신생매체에 이런 수위로 직접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안철수 후보 시절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했던 것만큼이나 저는 자충수라고 보여지는데